마이크를 제가 심사를 했었네요. 네네네.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심사했었는데. 아, 비겁한 변명이네요. 약간 아티스트들이 감기 걸려서 나이 먹지 않는 느낌인데요. 저는 서정민입니다. 아, 네, 저는 김윤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4구에서 이제 프로듀싱하고 건반 치고 있는 이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트 49에서 보컬과 탑라이너를 담당하고 있는 정예린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질문 대답하면서 하면 될까요? 사실 이게 팀마다 질문지 먼저 보내주셨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 막 디테일하게 100 떨어졌냐 이런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막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를 더 알리고 뭐 지원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한가? 뭐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편하게 궁금한 걸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 여기서 청춘마이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어서 아마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청춘마이크를 저 혼자서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어서 다른 심사위원들과 같이 결정해서 이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을 텐데 신청서를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청춘마이크를 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춘마이크 사업은 내 공연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 공연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기획서에서 덜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다 자작곡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는 팀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대중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커버곡이나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커버곡에 어떤 곡을 하겠다고 적어놓지도 않으셨어요. 네, 기획서에.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보는 사람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컨셉이나 이런 것들도 내 곡을 들려준다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소가 바뀐다든가 아니 계절이 바뀐다고 했을 때 공연은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짜가지고 내가 선보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획적인 마인드 같은 것들도 좀 없었거든요. 내 곡을 연주하겠다고만 하는데 그 곡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표할 수 있는 곡도 아직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팀의 어떤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곡이 좋거나 기획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좀 하시면 아직 청춘이시잖아요. 35살까지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잘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민감님 이야기한 거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기획안 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이야기, 공감 및 소통 이런 게 되게 좋은 단어인데 사실은 이게 기획에 녹아있지 않으면 그게 추상적으로 넣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감 및 소통을 한다고 무조건 뭐 관객 한 명 한 명하고 대화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하다못해서 노래들이 있으면 뭐 노래로 어떤 뭐 서사를 만드는 뭐 줄거리를 만드는 듯한 뭐 그런 흐름이랄지 이거는 뭐 사실은 보면 기획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니면 되게 뻔한 방법이긴 하지만 뭐 메모판이라도 활용을 해서 뭐 관객과 약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듯한 만약에 공감과 소통이 정말 이 공연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작은 아이디어나 노력들 근데 거기에 개성이 플러스 알파로 들있으면 절대로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을 위한 기획은 또 되게 뻔히 보이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면서도 루트 49 같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음악을 좀 활용한 재미있는 공감과 소통이라고 쓰셨으니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기획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뭐 기획안이 되고 싶어서 기획안을 낸다기보다 이거 진짜 우리가 재밌어서 하고 싶다 같은 느낌이 담겨있으면 전 사실은 그것도 기획안에서도 음악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되게 오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는 사람한테. 특히 이제 기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발랄하게 루트 49 음악처럼 강조해서 넣는 그런 노력 같은 게 조금만 들어가도 다른 팀들과 좀 차별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의외로 되게 중요하다.
좀 너무한 단어가 들어가면 약간 이게 왜냐면 저희는 이거를 막 수십 개를 보니까 보다가 똑같은 단어가 한 10개 정도 막 청춘 이런 게 한 10개가 계속 보이면 약간 또 청춘인가?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청춘 마이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포인트들이지만 팀 컬러 같이 연계해서 혹은 팀의 경험과 연계해서 만들어 놓은 기획이나 기획안 같은 게 의외로 아주 작은 포인트라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들을 앞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사업들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원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청춘 마이크도 있고 온스테이지도 있지만 뭐 대구음악 창작소, 뭐 경북음악 창작소, 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자주 확인하시면서 찾아보고 도전하고 그중에는 부산이었나요? 뭐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기획서 이렇게 잘 써가지고 잘 이렇게 통과되나 이런 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제안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작소에 부탁하셔서 열어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원 사업에만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자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 축에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다 보면 더더욱 그러기가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반드시 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처럼 지원금 사냥꾼 되면 안 된다. 어쨌든 팀으로서 음악적인 역량 혹은 밴드 간의 멤버들 간의 케미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니까 사실은 그런 걸 가장 중심에 두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외치는 게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 사업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음 EP 대박 나면 돼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대중음악을 위주로 좀 하고 싶은 팀이라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좀 대중성이라든지 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여지가 보이는 팀인지 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루트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원 사업으로 서류로도 뵀었지만 라이브 하는 것들도 몇 번 뵌 적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콘테스트를 통해서 범용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중성?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미 갖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되게 약간 좀 진지한 음악을 하는 팀들과 그리고 조금 이제 대중 관객하고 소통하는 팀들이 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조금씩 가져가는 편이 많은데 루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후자는 충분히 가지고 가고 있고 좋은 그 결과를 얻은 경우 지구키 페스타 때 네. 결선 올라가고 그리고 수상도 하셨죠. 네. 그런 때가 좀 관객들도 있고 서로 교감하면서 공연할 때가 되게 느낌이 좋다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의 대중성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저는 실제로 본상학에서는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대중성도 되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저한테 좀 화살을 돌리시는 건가요? 아니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대중적인 팀이죠. 이런 음악이 대중적이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지향을 하시고 있을 거고 그래서 곡이나 가사나 이렇게 쓰실 텐데 대중성이 보이는 팀이긴 해요. 근데 흡인력이 강하지 않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제가 오토스 맵에서 아니면 빅나인 고고 클럽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음악이 끝났을 때 남는 어떤 음악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좀 부족하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해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었어요.
대중적이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한 발로 나가서 대중적이지만 흡입력이 엄청 강한 그런 팀이 되는 것이 사실 또 다른 단계에 갔거든요. 제가 볼 땐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대중성이 뭘까? 이 팀이 생각하는 대중성이라는 게 뭘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곡을 쓸 때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대중성이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중성은 이제 실제 공연할 때도 관객과 소통하는 그런 것도 대중성이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저희의 색깔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고, 근데 저희 색깔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대중들이 제대로 즐겨 들을 수 없고 다시 찾아 들을 수 없는 그런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일회성이 강한 그런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이제 뭔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거나 가사를 조금 더 공감이 갈 만한 그런 가사로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만들고 나서 대중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음악에서. 저희 색깔과 대중들에게 조금 더 어필이 될 만한 어떠한 요소들 사이에서 되게 딜레마에 항상 빠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중성을 민감님은 정의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요즘에 진짜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리가 무슨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이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약간 대중성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대중성이라는 게 특히 약간 2022년에는 더 좀 의미가 없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노래가 어떤 층한테 영향을 가져서 인기를 얻을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스타가 탄생할지 모르는 시절이 진짜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 걸 좀 잘 흐름을 보고 해야 되는데 흐름 자체가 굉장히 랜덤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랫말, 관객과의 호응, 우리다운 걸 잊지 않는 것, 이런 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거는 되게 좋은 자질이신 것 같고, 근데 다만 너무 막 대중성이 있어야 돼, 막 이건 대중성이 없어 라면서 대중성을 너무 뭐랄까 큰 그 축으로 두지는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이라는 게 어쨌든 최소한 한 15분, 20% 이상들은 하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한두 곡 정도는 진짜 싱얼롱이 가능한 곡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한두 곡 정도는 진짜 우리가 뭔가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사실 저는 셀리스트 같은 거 짜는 거나 앨범 만드는 그 곡 분배, 되게 그 뮤지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대중성을 추구라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계속 하되 약간 좀 버라이어티하게 좀 폭넓게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에너지는 되게 좋은 팀이에요. 저는 그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어쨌든 대중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가 들어도 끌리는 훅을 가진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크라이넛의 뭐 말달리자 같은 그런 곡이 있는 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대중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약간 펑키한 음악을 하고 있든 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뭐 어쨌든 20대부터 50대까지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루트 49의 문제는 창작에 대한 고민이나 창작을 만들어내서 창작한 다음에 음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샌리스트를 잘 짜서 어떤 공연을 순조롭게 관객들과 잘 호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경연대에서 떨어졌거나 지원사에서 떨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음악이 설득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보컬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과는 별개로 저한테는 크게 이렇게 인상적인 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루트 49 같은 경우는 폼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발표했던 싱글들을 제가 몇 번 다시 들었고, EP도 몇 번 다시 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이 없어요. 음악을 이루는 각각의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팀과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음악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프로듀싱을 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코드를 이렇게 바꿔보자 멜로디를 어떻게 하고 있니? 라는 어떤 질문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답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되게 하면서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작적인 고민들에 대한 고민과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그래서 과연 음악을 얼마나 다양하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좋은 멜로디가 있는 음악들을 내 안에 많이 가지고 들어서 쌓아놓고 있는가. 음악을 작업할 때 이 멤버 3분 말고 다른 분들과의 어떤 조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제가 좀 금방진 얘기일 수 있는데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한번 작업했을 때 조금 더 루트 49가 지향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짚어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자기 음악의 한계를 느낄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이 작업하는 조력자들을 바꿔보거나 프로듀서를 데려와보거나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음악을 많이 듣거나 자기 음악이 지향하는 어떤 정서들을 담은 예술작품들을 계속 좀 접하면서 정서를 유지하면서 곡을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용한 방법들인데 곡을 쓰거나 음반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저는 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어떤 2가지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었어요. 결성하신 지가 1년 조금 넘으신 거잖아요. 네. 약간 너무 깊이 있는 거를 기대할 만한 여차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면 뮤지션으로 1년이면 이제 진짜 좀 뭔가 알아가고 첫 번째 EP 미니 앨범 하나 낸 상태 정도니까 사실은 밴드 내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고민이나 혹은 우리 팀은 어떻게 이어나갈까 활동을 뭐 이런 방향성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루트 49는 어떻게 어떤 걸 지향하면서 밴드 활동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3명이 사실 다 다르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중음악, 그러니까 흔히 아는 뭐 케이팝이라든지 네. 아니면 진짜 오버그라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지향했던 사람이고 사실 이 친구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해서 가지고 있는 좀 좋은 친구고 아직 뭔가의 확실한 방향성이 없었던 시기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원태라는 그 기타 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 음악을 하고 싶어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R&B 기반으로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 이제 그 친구의 색깔 어느 정도 좀 가져온 것도 있고 저희가 만든 EP들이 너무 딥하게 가는 것들은 조금 배제하고 남은 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좀 괜찮은 것들로 곡을 이렇게 EP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그냥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대구에서 있는 팀으로는 좀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뭐 저 아까 뭐 대중성 말씀하신 거에 조금 연장선인데 좀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여가지고 네. 뭔가 좀 뭐지 그 누구나 뮤지션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약간 그 뭐랄까 욕망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민감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 1, 2년차 뮤지션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든 채는 요즘에 뮤지션들이 다 괜찮거든요. 다들 실력이 좋아요. 워낙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악기 연주들도 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들은 좋은데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루트 49만의 무언가 뭐 이제 뭐 루트 49의 대표할 수 있는 대표곡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딱히 인상에 남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연차에 그거를 받으면 10년 뒤에도 볼 수 있는 팀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10년 뒤에 볼 수 있는 팀이 되고자 한다면 민감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약간 팀 내부에서 지금 보니까 뭐 음악적 지향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약간 좀 뭐랄까요?
공통 목표를 확실히 하고 1년, 2년 정도 저는 약간 계획을 미리 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는 그런 뮤지션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뭐 1년에 2장의 EP를 내고 뭐 내년에는 어떤 락 페스티벌 무대에 서고 싶고 만약에 대구에서만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면 뭐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서울에 있는 팀들과 뭐 조인트 공연을 하거나 뭐 라이브 클럽 데이 같은 뭐 그런 행사 같은 데 뭐 노크를 해본다. 거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민이나 지역 뮤지션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스테이지 같은 건 많이 구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지원사도 되게 좋고 우리끼리 생각해서 음악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 같은 것도 좋지만 지금 한 1년 조금 넘은 팀이라면 이것저것 제가 이야기해본 것들을 계획도 세워보고 좀 부딪혀도 보고 사실 실패하고 막 실패 한 10개 했다가 하나 걸리면 또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연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좀 프레시하게 계속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음악적으로나 어떤 밴드 활동적으로나 약간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아기 밴드니까. 네. 제가 생각한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를 하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음악 팬들이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 혹은 뭐 부산 혹은 뭐 강원까지 이쪽에 행사 시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장이나 그쪽을 개척하거나 확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온스테이지에 나가고 펜타포트에 출연하고 그 해외에 가서 투어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모델은 되게 다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예를 들면 드링킹 소년 합창단 같은 팀이 있는가 하면 뭐 박창근 씨도 있고 세이수미도 있고 혹시 오늘하루라는 팀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하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소리타래라고 하는 민주가요 노래회 활동하시다가 이제 다른 팀 멤버들이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험학과 진학하신 다음에 팀 활동 중단하고 이제 오늘 하루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멤버 두 분만. 근데 그분들은 뭐 딱히 뭐 온스테이지 나간다든가 그런 게 목표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롤모델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음악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음악적인 롤모델은 그 앞으로 같이 멤버들이 정하면 되는 거고 그 롤모델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음악적인 롤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의 롤모델을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 활동하는 지역의 모든 팀들이 루트 49에서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롤모델을 저는 오히려 더 추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오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오래 버티고 있는 팀들이 어떻게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건 안 받건 네. 그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윤아 씨가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음창소 같은 곳에서 이제 심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예를 들면 뭐 심상정 씨나 탕슨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저한테 나중에 따로 이제 메신저를 보내고 음반이 나오거나 싱글이 나오면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소소한 것 같지만 저희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음악계에 좀 의견을 내거나 뭐 제작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리고 한번 들어보라고 해주고 그리고 뭐 정모하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걸 그렇게 안면을 좀 튼 다음에 와서 음악 들어보고 어땠는지 얘기를 해달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면서 그것이 그 네트워킹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훈련 과정들도 역시 좀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진짜 케바케긴 한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저는 답들은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선망하는 아티스트와의 어떤 식으로든 교류 그리고 SNS 요즘에는 SNS가 저는 아티스트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특히 인스타그램이 영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주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저 뭐 SNS를
너무 게으르지 않게 뭐 꾸준하게 성실하게 활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 팀의 색깔을 분명히 만들고 좋은 곡을 쓰는 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지역에서 지원 사업이든 이런데 선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든 홍보든 이렇게 아마 대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시고 없다면 서울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이렇게 가서 2단계에서 사실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게 되게 엄청 중요한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음창소를 통해서든 이런 관계들을 좀 확장시켜 내는 어떤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서 그걸 배워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팀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면서 그 흡수하면서 우리식으로 흡수하면서 우리 것을 만들어가면서 소화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팀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멤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요? 네. 실제로. 네네네네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 나가는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계속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즐거움들이 계속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를 만나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후에 동기 씨랑 술을 한잔 하시든 아니면 부찬이 씨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루트 49에게는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무리가 상당히 그 비방적이네요. 네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쵸. 네네. 네. 근데 이 말에도 저는 동의를 되게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로서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구의 선배들이나 좋아하는 밴드나 만나도 좋아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아직 20대잖아요. 맞아요. 20대 93. 아이 29살 만으로 갑시다. 이제 대학이 끝났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으로서 성장하는 거나 히트시키는 거나 유명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압박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즐겁게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우리가 좋고 재밌는 음악을 어떻게 해볼까를 진짜 그거를 고민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그 감각을 잃지 마시고 1년 차면 조금 더 귀엽게 즐겁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음악적으로나 뭐 관계적으로나 확장시켜 나가는 타이밍 아닐까. 저는 거기에서 되게 저희가 드리지 못했던 완전 색다른 힌트들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항상 막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자극하는 예술적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도 당연히 많이 들으셔야 되지만 대구 안팎에서 열리는 미술이든 연극이든 아니면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것이든 본인이 좀 그 다른 방식으로 감성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자극받는 어떤 코드들 물탱크 같은 걸 항상 격에다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됐든. 예. 그래야 항상 촉촉해지고 생생해지거든요. 예. 뭐 그 정도 얘기.